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공격 위협을 실제 압박으로 바꿔 걸프만 아랍 국가들까지 동참하게 하면서 테헤란에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바레인이 이번 위기의 중심에 들어섰습니다. 이들 국가는 혁명수비대가 협박, 미사일, 드론, 석유와 에너지에 대한 공포로 지역 전체를 전쟁으로 끌고 갈 수 없다고 경고한 뒤였습니다. 트럼프는 며칠 동안 공격을 미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미군을 준비태세에 두었고 테헤란을 계속 위협했으며 이란 정권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테러리스트 수비대는 힘을 과시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워싱턴을 상대로 한 어떤 도발도 더 이상 이란의 모험에 방패가 되기를 거부하는 아랍 이웃들과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곧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이니 정확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채널 구독을 추천합니다. 최고의 저널리즘 퀄리티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뢰의 기준, 밀손 알비스입니다. 걸프 지역 아랍 국가들이 마지막으로 이란에 맞서 단결했던 때는 이란, 이라크 전쟁이었습니다. 1980년부터 1988년 사이 걸프 국가 정부들이 이란 이슬람 혁명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바그다드를 지원했던 때였습니다. 영국 왕립 합동군사연구소는 걸프 아랍 국가들이 이라크의 전쟁 노력을 자금 지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은 이 분쟁이 이란이 유엔 결의안 598호를 수용하면서 끝났다고 지적합니다. 이 결의안은 휴전과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경선으로의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굴욕은 너무나 컸기 때문에 1988년 7월 아야톨라 호메이니 자신이 휴전을 받아들이는 것은 독을 마시는 것보다 더 끔찍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당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기록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랍 국가들의 경고가 테헤란에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걸프 지역이 이란 정권에 등을 돌릴 때마다 그 대가는 아야톨라들에게 매우 혹독하게 돌아오곤 했습니다. 트럼프는 위협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짧은 협상 기회를 열어두었을 뿐이며 이란이 받아들일 만한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 군대가 행동할 준비를 계속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연기를 걸프 동맹국들에 대한 존중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압박은 테헤란에 가해졌습니다. 아랍 지도자들이 워싱턴에 며칠만 참아달라고 요청할 때 그들은 또한 이란에게 이 지역이 혁명 수비대의 모험에 휘말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헤란을 충격에 빠뜨린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이제 이란은 더 이상 미국만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바레인도 신경 써야 합니다. 이들 국가는 자신들의 정유소, 가스터미널, 항구, 공항, 군사시설이 보복의 표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위협을 힘으로 바꾸려 했지만 결국 예전에는 대화 채널을 열어두려 했던 이웃 국가들마저 겁먹게 만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 움직임을 자신의 이익에 활용했습니다. 공격을 미루면서 그는 아랍 국가들을 위기의 중심에 놓았고 최종 결정권이 여전히 워싱턴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은 며칠의 시간을 벌었지만 안전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테헤란은 이제 허락하에 협상할지 아니면 테러리스트 수비대에게 걸프 지역을 불태우고 정권을 더욱 고립시킬 수 있는 사태의 책임을 넘길지 결정해야 합니다. 돌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트럼프가 아랍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눈 것은 작전 연기 발표 직전이었습니다.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는 협상을 통한 해결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란에 대한 직접 공격이 영내 전체 기반 시설에 대한 반격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두려워하는 쪽이 트럼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려움은 혁명 수비대의 방식을 잘 아는 이웃 국가들의 판단에서 나옵니다. 직접적인 대결에서 힘을 잃으면 민병대, 드론, 미사일을 통해 피해를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자체도 2019년에 이 부대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으며 워싱턴이 정권의 대외 작전 부대로 지목한 쿠드스 부대도 포함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이 단체는 미국에 의해 이란의 영내 위협 체계의 핵심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조가 지금 아랍권의 경고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혁명 수비대는 레바논, 예멘, 이라크 그리고 다른 민감한 지역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걸프 국가들에게 이것은 간접적인 공격, 사보타주, 에너지 위협, 그리고 불안정이라는 영구적인 가능성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가 주시한 보도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는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서 발생한 드론 공격에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압박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왜 아랍 국가들이 더 큰 폭발을 막기 위해 서두르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란이 재래식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아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압박 수단을 작동시키고 지역 전체를 인질로 만들려고 시도하면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런 취약점을 알아차리고 이란 정권을 나쁜 선택지 앞에 세웠습니다. 장기영학에 나오면 피해자라는 이야기를 잃고 오히려 이웃 무슬림 국가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이게 됩니다. 만약 공격한다면 아랍 국가들을 워싱턴과의 더 강한 공조로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헤란의 공포는 단순히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 공포는 혁명 수비대가 걸프 지역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낙인 찍힐 가능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의 강경파 동맹들이 이란 정권에 대해 더욱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과 촉박한 시간의 결합은 혁명 수비대의 입지를 좁히고 정권이 서사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 채 반응하도록 강요합니다. 걸프 국가들은 혁명 수비대의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도시가 방패로 사용되거나 기지가 공격 대상이 되거나 테헤란에서 촉발된 에너지 위기로 인해 시장이 붕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경고는 테러리스트 수비대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한 어떤 도발도 결국 이란 자신에게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도 행동하기 전에 동맹국들의 의견을 들은 지도자로서 정치적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는 공격을 보류하지만 위협을 거두지는 않습니다. 그는 며칠간 협상 시간을 주지만 군사 지휘 태세는 준비된 상태로 유지합니다. 또한 아랍 국가들이 폭발을 막으려 시도하도록 허락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란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핵 야망, 지역적 협박, 무장 민병대를 계속 추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석유 시장의 반응과 에너지 시설에 대한 우려가 왜 이 경고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해 줍니다. 다음 단계는 이란의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테헤란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을 두고 협상에 응하며 무장 세력의 행동을 줄인다면 트럼프는 일시적인 후퇴를 압력의 승리로 내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혁명 수비대가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집착한다면 백악관은 원하던 논리를 갖게 됩니다. 동맹국들의 의견을 들으려 했고 외교의 기회를 줬으며 오직 이란 정권이 대립을 선택했기 때문에 행동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저는 밀손 알베스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제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끝난 후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베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